불러달라는 말씀이시지만 전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이해해. 4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메워질 순 없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정말 제 어머니가 맞다고 해도 그동안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쉽게 용서되진 않네요.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라 그날 시장에서 내 손을 잠깐 놓친 것뿐이야. 그게 이렇게 긴 이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럼 왜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찾았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그 세월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내가 알기나 할까? DNA 검사 결과도 나왔고 분명 사실이겠지만 전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제 와서 갑자기 제가 잃어버린 아들이라니. 시간이 필요하다면 기다릴게. 엄마는 널 40년을 기다렸는데 몇 년이고 더 기다릴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7세 김정희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김정희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김정희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 67이 되어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잃어버린 시간도 결국엔 우리 삶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지금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저희 집은 봄이면 진달래가 피어나고 여름이면 푸른 잎사귀 사이로 매미 소리가 들리는 평화로운 곳이에요.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무릎을 구부정히 굽히고 앉아 풀을 뽑고 채소를 가꾸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죠.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래도 이 고요한 시간들이 제게는 위안이 되나 봅니다. 그래도 가끔은 마음 한켠이 쓸쓸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봄날 아침에 혼자 밥상을 마주하고 앉으면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숟가락질을 멈출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창밖으로 시선이 향하곤 해요. 마당 한켠에 서 있는 감나무를 바라보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리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제게는 가장 소중하고도 아픈 기억이에요. 우리 민석이가 5살이었을 때였어요. 그 앳된 얼굴에 늘 해맑은 웃음을 머금고 있던 아이였죠.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면서 엄마, 오늘은 뭐해요? 하고 물을 때면 그 목소리에 담긴 호기심이 얼마나 순수했던지 지금도 그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져요. 민석이는 특히 제 치마폭을 붙잡고 깡충깡충 뛰어다니기를 좋아했어요. 걸음마를 막 뗐을 때부터 제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아이였죠.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꾸러기였지만 유독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 착한 아이였어요. 텃밭에서 일할 때면 민석이는 항상 제 옆에서 장난감 삽으로 흙을 파며 놀았어요. 작은 몸으로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려고 애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엄마, 이것 봐요. 지렁이 찾았어요. 하고 신나서 달려오면 저는 괜히 그 작은 손이 더러워질까 걱정되어서 얼른 손수건을 꺼내곤 했죠. 그러면 민석이는 볼을 살짝 부풀리면서 엄마는 왜 맨날 손 닦으래요? 하고 투정을 부리면서도 결국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자유롭게 놀게 해줄 걸 하는 후회도 들어요. 우리 동네 시장은 5일장이었는데 장이 서는 날이면 온 마을이 활기로 가득했어요. 새벽부터 장사 준비하는 소리에 절로 눈이 떠졌죠. 민석이와 함께 가는 시장은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민석이를 깨우고
단정하게 옷을 입혔어요. 하얀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힌 모습이 얼마나 예뻤던지 까만 머리를 빗겨주면서 우리 민석이가 제일 잘생겼네. 하고 말하면 수줍어하면서도 기분 좋아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시장 가는 길은 언제나 민석이의 수다로 가득했어요. 길가의 들꽃을 보면서 엄마, 저 꽃 이름은 뭐예요?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면서 엄마, 우리도 강아지 키워요. 하며 끊임없이 이것저것 물어보던 우리 아들이었죠. 걸음마다 폴짝폴짝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저 웃음만 나왔어요. 가끔은 제 손을 잡고 흔들면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르기만 해도 좋아했던 그 나이였으니까요. 시장에 도착하면 민석이는 꼭 똑같은 순서로 구경을 했어요. 먼저 떡집에 가서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그 다음엔 과일 가게에서 제철 과일 구경을 하고 마지막엔 장난감 파는 아저씨께 가서 새로 들어온 장난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일과였죠. 엄마, 이번엔 저 자동차 사주세요. 아니다, 저 로봇이 더 좋아요. 하면서 매번 마음을 바꾸곤 했어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면서도 제가 다음에 사자고 하면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던 착한 아이였죠. 특히 사과 파는 할머니 앞에만 가면 민석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빨갛게 익은 사과를 보면서 엄마, 이번엔 제일 빨간 거로 사요. 하고 말하면서 제 손을 잡아 끌던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할머니는 늘 민석이를 예뻐하셔서 사과 하나를 더 덤으로 주시곤 했죠. 그럴 때마다 민석이가 해맑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던 모습에 할머니도 저도 절로 미소 짓곤 했어요. 저녁이면 우리 가족은 마당에 있는 감나무 아래 평상에 모여 앉았어요. 남편은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고 민석이는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곤 했죠. 오늘 선생님이 그림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친구랑 같이 블록으로 집도 만들었어요. 하면서 신나게 떠들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감나무는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봄이면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죠. 가을이 되면 주황빛 감이 탐스럽게 열렸고요. 민석이는 그 나무를 자신만의 비밀 장소처럼 여겼어요. 엄마, 우리 나무에 새가 집을 지었어요. 아빠, 저 감은 언제 따먹을 수 있어요? 하면서 매일매일 나무를 관찰하는 게 일과였죠. 지금도 그 감나무는 그대로 서 있어요. 해마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감을 맺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서 들리던 민석이의 웃음소리는 들을 수 없게 되었죠. 누구나 그렇듯 저희 가족도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석이가 제 방으로 쏙 들어와 엄마, 일어나요. 하고 깨우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셋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농사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민석이를 위해 장난감도 만들어주고 주말이면 근처 계곡으로 물고기도 잡으러 다니곤 했어요. 아빠가 잡은 물고기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고 좋아하던 민석이의 모습에 남편은 더없이 뿌듯해했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빨래를 널다가도 민석이가 옆에서 엄마, 나도 도와줄래요. 하면서 제 옷자락을 잡고 까치발을 하던 모습. 식사 시간에 밥숟가락을 들다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엄마는 왜 이렇게 예뻐요? 하고 물어보던 순수한 눈빛. 잠들기 전 엄마, 입을 좀 꾹꾹 눌러주세요. 하고 조르던 참을성 없는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게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추억이 되어버렸네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평소보다도 더 좋은 아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석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저를 도와 텃밭에서 상추도 따고 아침 식사 때는 평소보다 많이 먹어서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민석이 잘 먹으니까 엄마가 너무 좋네. 하고 말하자 수줍은 듯 웃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시장에 가기 전 민석이가 현관문을 나서며 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엄마, 오늘은 사과 말고 배도 사요. 그리고 이따 감나무 밑에서 놀아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을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때 민석이를 더 꼭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줬을 텐데 그저 평범한 아침인 줄로만 알았던 그날 우리의 행복했던 일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해요. 아침부터 시장은 북적거렸어요. 장날이면 늘 그렇듯 오전 10시만 되면 시장 입구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죠. 소쿠리를 든 아주머니들, 커다란 바구니를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 그리고 장사꾼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어요. 민석이는 그 풍경이 참 좋았나 봐요. 평소보다 더 들뜬 목소리로 이것저것 물어보고 구경하느라 바빴거든요. 저는 민석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사람이 많은 시장에서는 늘 그랬거든요. 민석이가 호기심 많은 아이라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들은 늘 민석이를 보면 예뻐하셨어요. 정희 씨, 아들 참 잘생겼네. 하시면서 과자도 하나씩 쥐어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죠. 그때마다 민석이는 수줍어하면서도 해맑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이것저것 구경하는 동안 민석이는 계속 제잘거렸어요. 엄마, 저기 물고기 엄청 크다. 엄마, 저 강아지 봐요. 너무 귀엽다. 하면서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가끔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엄마, 나 배고파요. 하고 투정도 부렸어요. 그럴 때면 전 조금만 더 참자. 이따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달래곤 했죠. 그러다가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과일 가게 앞이었죠. 늘 가던 단골 과일 가게였는데 그날따라 사과가 유난히 싱싱해 보였어요. 민석이가 좋아하는 빨간 사과였거든요. 가격을 물어보려고 정말 잠시 민석이의 손을 놓았을 뿐인데 운명이란 게 이렇게도 잔인할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단 몇 초의 선택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처음엔 당황스럽다기보다는 그저 의아했어요. 민석아? 하고 부르면 금방이라도 대답할 것 같았거든요. 민석이가 평소에도 장난치기를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1분 정도는 그저 웃으면서 민석이를 불렀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2분, 3분. 시간이 갈수록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어요. 민석아! 어디 있어? 엄마한테 대답 좀 해봐!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과일 가게 근처를, 그 다음에는 옆 가게들을, 그리고 점점 더 멀리. 제 발걸음도 점점 빨라졌어요. 처음 5분 동안은 혼자 찾아다녔지만 이내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죠. 혹시 5살 배기 남자아이 못 보셨나요? 하얀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모습은 점점 더 절박해졌어요. 목이 쉬도록 소리치고 뛰어다니고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느낄 새도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죠.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저와 함께 찾아주셨어요. 정희 씨, 우리가 다 찾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하면서요. 누군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그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딘가에서 금방 민석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경찰서라는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로 달려갔죠. 경찰서에 들어서는 순간 제 입에서는 흐느낌만 새어나왔어요. 제 아들이요. 5살인데 시장에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데 당직 형사가 차분히 물어봤죠. 언제, 어디서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실감했어요. 단 몇 초의 방심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이야. 남편에게 전화하는 것은 더욱 힘들었어요. 소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죠. 떨리는 손으로 겨우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의 여보 하는 말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민석이가 말을 제대로 잊지도 못했는데 남편은 이미 알아챘나 봐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거친 숨소리와 급하게 뛰는 발소리,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오토바이 소리. 남편이 논에서 바로 달려왔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남편의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창백하게 질린 얼굴, 부르르 떨리는 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경찰에게 상황을 듣고 난 뒤 남편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원망스러운 눈빛이었죠. 당신이 어떻게... 그 말을 끝맺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어요. 남편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곳곳을 누렸고 저는 시장 근처를 계속 맴돌았죠. 1시간마다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혹시 찾았어?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말끝을 흐리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희망은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큰 소리로 민석이를 불렀는데 시간이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졌죠. 나중에는 그저 중얼거림처럼 변했어요. 민석아, 어디 있니? 엄마한테 대답 좀 해줘.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점점 희미해질 때마다 제 마음속 희망도 함께 희미해져 갔어요. 새벽녘 결국 지친 몸을 이끌고 시장 입구 벤치에 주저앉았을 때였어요. 남편이 저를 찾아와 옆에 앉더니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당신이 어떻게 애를 놓칠 수가 있어? 잠깐이라도 어떻게...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평생 다정하기만 했던 남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원망과 분노를 느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흐느끼며 사과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먼 하늘만 바라보더니 자리를 피했죠. 그때 알았어요. 우리 가정에 회복하기 힘든 균열이 생겼다는 걸. 동이 틀 무렵 우리 부부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을 맞았어요.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서 멀어져 있었죠. 경찰은 계속해서 수색을 했고 우리도 찾아다녔지만 그날의 첫 실패는 이후로도 수많은 절망의 시작이 되었어요. 매일 밤 빈방에 놓인 민석이의 장난감들을 보며 우리 부부는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삼켰죠. 말없이 담배만 피우는 남편, 몰래 눈물 훔치는 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민석이를 찾는 일은 제 삶의 전부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그날의 계획을 세웠죠. 어제 가보지 않은 곳은 어디인지, 오늘은 어디를 더 가봐야 할지, 지도에 하나하나 표시해가며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체계적으로 수색하자는 마음이었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다녔어요. 경찰과 함께 수색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혹시나 경찰이 놓친 곳이 있을까봐 저 혼자서도 계속 찾아다녔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가보았어요. 시장은 물론이고 버스 정류장, 기차역, 심지어 다른 지역의 놀이터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민석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아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고 물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1000명이 모르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으니까요. 전단지를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로 큰 고통이었어요. 민석이의 사진을 고르면서 한참을 망설였죠. 어떤 사진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까? 어떤 사진이 우리 민석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수십 장의 사진을 보면서 밤새 울었어요. 결국 민석이가 감나무 아래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골랐어요. 그 천진난만한 웃음이 누군가의 기억을 깨워줄 것 같았거든요. 사진 밑에는 민석이의 특징을 하나하나 적었어요. 키는 약 105cm, 까만 눈동자, 둥근 얼굴.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기는 게 특징입니다. 전단지에는 제 간절한 마음도 담았어요.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진 아들입니다. 제발 우리 민석이를 찾는데 도움을 주세요. 작은 정보라도 알고 계신다면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적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 만든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섰죠. 전봇대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면 어디든 붙였어요. 비가 와서 전단지가 젖으면 다시 붙이고, 바람에 날아가면 또 붙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마을 이장님께서는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군청과 면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민석이의 실종 신고를 알려주시고, 다른 마을 이장님들께도 연락을 취해 주셨죠. 정희야, 내 손주라고 생각하고 꼭 찾아볼 테니 힘내라. 그 말씀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마을 방송도 매일 해주셨어요. 5살 김민석 군을 찾습니다. 목격하신 분은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안타까워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는데 점점 그 열기가 식어갔죠. 아직도 못 찾았어요? 라는 말이 던져지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면 나중에는 일종의 체념 같은 게 묻어났죠.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 피하기도 했어요. 아마도 제가 불행을 상징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남편과의 관계는 더 깊은 상처가 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함께 찾아다니고 서로를 위로하려 애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어요. 식사 시간에도 말없이 밥만 먹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한 남편이 현관문을 열 때면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은 채 그의 한숨 소리를 들어야 했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날 손만 잡고 있었어도. 취한 목소리로 하는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남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어요. 민석이를 찾는다고 농사일도 제대로 못했고 끼니도 건너뛰기 일쑤였죠. 맡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수입도 줄어들었고 빚까지 지게 됐어요.
그러다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편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까맣게 탄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민석이를 잃은 후 우리는 모두 너무 빨리 늙어버렸나 봐요.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당신, 이제 그만해.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영영 눈을 감았어요.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토록 원망했던 제가 이제는 그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왜 나를 두고 먼저 가버렸는지, 왜 끝까지 함께 민석이를 찾아주지 않았는지. 방송국에도 여러 번 찾아갔어요. 실종자를 찾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민석이의 사연을 보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어요. 우리 민석이는 눈이 참 맑고 웃음이 예쁜 아이였습니다. 그날 시장에서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편지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이 나갈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 지켜봐 주셨어요. 그리고 방송 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왔죠. 미스탄 아이를 봤다는 제보도 있었고 위로의 말씀도 많았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떨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국 곳곳을 찾아다녔어요. 부산에서 전화가 오면 부산으로, 강원도에서 연락이 오면 강원도로. 하지만 결국 그 어떤 제보도 우리 민석이는 아니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절망감에 무너질 때마다 또다시 희망을 품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어떤 이들은 저를 마주치지 않으려 피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며 조심스레 조언했죠. 하지만 자식을 잊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매일 밤 민석이의 방에 들어가 그의 옷과 장난감을 만지며 울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옷에서 민석이의 냄새는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리움은 오히려 더 깊어만 갔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민석이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봄이면 민석아, 진달래가 폈다. 내가 좋아하던 그 꽃이야. 여름이면 더운데 우리 아들은 시원한 곳에 있기는 할까? 가을이면 감이 익었구나. 내가 있었다면 따주려고 했는데. 겨울이면 좋은데 우리 아들은 따뜻한 옷은 입고 있을까? 하루도 빠짐없이 민석이 생각이 났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제 마음속 상처는 더 깊어졌죠.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모습이 두려웠어요. 내가 늙어간다는 건 민석이를 찾을 시간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니까요. 흰머리가 늘어날 때마다 아들아, 엄마가 널 찾기도 전에 늙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상상하는 일도 많아졌어요. 민석이가 자라면서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 그려보곤 했죠. 키는 얼마나 컸을까? 목소리는 어떻게 변했을까? 20살이 되면 어떤 청년이 되어 있을까? 30이 되면 결혼은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진다고. 하지만 그건 자식을 잃어본 적 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더 깊어졌고 후회는 더 커졌어요. 그날 조금만 더 꼭 잡고 있었더라면,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지 않았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저를 더욱 괴롭혔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장에 가기 위해 마을버스를 탔죠. 버스에 오르자마자 피곤이 몰려왔어요.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창가에 기대어 앉았는데 흔들리는 버스의 움직임이 마치 자장가 같았어요. 그러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죠. 꿈속에서는 어린 민석이를 만났어요. 마치 그날처럼 하얀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고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제 앞에 서 있더군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말하는 민석이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꿈인 줄 알면서도 그 목소리가 너무 그리워 깨고 싶지 않았죠. 누군가 조심스레 제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할머니, 여기가 종점인데요.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죠. 처음에는 잠이 덜 깨서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처럼 40년 전 제가 잃어버린 민석이가 제 앞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눈매, 콧날의 선, 입가의 미소, 하나하나가 너무나 똑같았어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이 떨려왔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죠. 혹시 그저 그 말만 되풀이했어요. 버스 기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때라도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한 걱정마저 어린 시절 민석이의 맑은 음성과 똑같이 들렸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한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버스 기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나이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죠.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해 보니 민석이의 나이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 피곤해 보이는 눈가의 주름까지도 마치 민석이의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보려 애썼죠. 혹시 실례지만 당신 이름이 뭔가요? 그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김대식입니다.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이름은 달랐지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민석이를 닮았거든요.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의 모양까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혹시 실례지만 어릴 적 기억은 어디까지 나나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사실 전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마치 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느 고아원이었나요? 언제부터? 그의 대답 하나하나가 제가 알고 있는 시간, 장소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손이 떨려왔지만 마지막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이상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DNA 검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제 목소리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떨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시장에서 있었던 일, 민석이가 입었던 옷, 감나무 아래서의 추억들까지. 처음에 대식 씨는 당황스러워하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 하면서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하지만 제가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그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감나무 아래서 놀았던 이야기, 항상 들고 다니던 장난감 자동차 이야기를 하자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도 가끔 꿈에서 봐요. 감나무가 있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제 모습을. 그게 정말 기억인 건지 아니면 그저 꿈인 건지 늘 헷갈렸는데 대식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인지.
제 아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는 그 순간을 얼마나 바라왔는지. 함께 병원으로 가는 동안 대식 씨는 계속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때로는 제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의사의 말에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밤마다 앉아서 기도했죠. 제발, 이번만은, 제발. 마침내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99.9% 모자 관계가 맞습니다. 말했을 때 대식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더군요. 그럼 제가 정말 민석이란 말씀이신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DNA 검사 결과를 받고 난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대식이는 자신이 민석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죠.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정말 어머니의 아들이라니. 하면서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밤마다 전화기만 바라보며 언제 연락이 올까 하고 기다렸어요. 마치 40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제는 제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대식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우리 마을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처음으로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주었거든요. 그 한마디에 40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렸죠. 전화기를 붙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대식이도 말없이 제 흐느낌을 들어주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마을을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대식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마을 입구에서 대식이를 기다리면서 제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렜어요. 멀리서 대식이의 차가 보이자 다리가 후들거렸죠. 마을로 가는 길, 대식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쩌면 희미한 기억 속의 풍경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어요. 처음 오는 곳 같지가 않아요. 마을 어귀에서 이장님을 처음 만났어요. 제가 40년간 품어온 아들을 찾는 이야기를 늘 안타까워하시던 분이었죠. 이장님은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민석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한 번에 알아보셨어요. 대식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시며 정희 씨, 정말 민석이가 맞나요? 하고 물으셨죠. 그 소식은 마을에 삽시간에 퍼졌고 오랜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대식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다가 정말 어린 민석이 그대로다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대식이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바로 그 감나무 앞이었죠. 한참을 바라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나무, 꿈에서 본 그 나무와 똑같아요. 제가 항상 그 아래서 놀았던.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도 모르게 대식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이 차가웠지만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대식이의 발걸음이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마치 오래된 보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천천히 하나하나 주변을 둘러보았죠.
텃밭 한켠에서 멈춰 서더니 여기서 흙장난을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중얼거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처럼 흙을 파고 만지작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잠시 후 텃밭을 한참 바라보던 대식이가 문득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 여기서 농사를 지어도 될까요? 버스 운전은 그만두고 어머니 곁에서 이 땅을 일구며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지만 대식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죠. 대식이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어릴 적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이 땅의 감촉이 참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 곁에서 지난 시간을 하나씩 되찾고 싶어요. 너무 늦었나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대식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4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 이제는 제 곁에 남겠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대식이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공간에서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민석이의 방으로 안내했을 때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온 그곳에는 민석이의 장난감들, 옷가지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있었죠. 대식이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문득 옷장 깊숙한 곳을 가리켰어요. 거기 제가 제일 아끼던 빨간 자동차가 있었죠. 그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자동차는 제가 한 번도 말한 적 없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모두들 대식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옆집 할머니는 내가 우리 집밭에서 토마토를 따 먹던 예를 이야기하시다가 울음을 터뜨리셨고, 슈퍼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우유를 사러 오던 귀여운 꼬마를 기억하신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대식이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마을 이장님은 대식이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나서셨어요. 내 아버지가 이 땅을 일구던 방식 그대로 알려줄 테니 열심히 배워보겠나? 하시며 매일 아침 우리 밭에 들르셨죠. 대식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익혀갔어요. 결국 대식이는 정말로 마을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버스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이사도 했죠. 매일 아침 저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이장님께 농사 기술도 배우면서 조금씩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땅을 일구는 그의 모습을 보면 남편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 저녁 감나무 아래서 대식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거예요. 40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내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단다. 우리 이제부터 시작하자꾸나. 시간이 흘러 이제는 대식이와 함께 보내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매일 아침이면 텃밭에서 만나 함께 농사를 짓고 저녁이면 감나무 아래 놓인 평상에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죠.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고 거리감도 있었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사이에 벽은 조금씩 허물어졌어요. 특히 대식이가 어머니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죠. 감나무 아래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했어요. 저녁 무렵이면 어김없이 대식이가 찾아와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 하고 물으며 자리에 앉곤 했죠.
때로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대식이는 고아원에서의 생활, 버스 기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혼자였던 시간들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를 찾아 헤매던 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달이 높이 떠 있곤 했죠. 대식이는 농사에 정말 놀라운 재능을 보였어요. 마치 땅의 기억을 되찾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익혀갔죠. 씨앗을 심을 때의 손놀림, 모종을 옮겨 심을 때의 솜씨가 그의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아마도 어릴 때 보고 자란 게 몸에 배어 있나 봐요. 하고 웃던 대식이의 모습에서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역시 민석이는 이 땅의 아들이야. 하시며 대식이를 예뻐해 주셨죠.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대식이가 이장님께 배운 농사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2~3명이었는데 소문이 나면서 도시에서도 찾아오더군요. 한때는 떠나가기만 하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아요. 하고 말하는 대식이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죠. 농사를 가르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어느 날 대식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 감나무 주변에 꽃밭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건 민석이가 어릴 적에 항상 하고 싶어 했던 일이었거든요. 엄마, 감나무 아래에 예쁜 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조르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죠. 대식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꽃밭을 만들었어요. 봄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여름에는 나팔꽃이, 가을에는 국화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죠. 꽃밭 한가운데는 작은 벤치도 놓았어요.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들러 쉬어가는 쉼터가 되었답니다. 특히 마을 아이들이 좋아해요.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식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대식이가 마을에 새로 부임한 젊은 선생님과 인연이 닿았어요. 꽃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반했다나 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서 결혼까지 하게 됐죠. 결혼식 날, 대식이가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4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어머니께 이제는 제가 효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더 행복한 일들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읽다가 눈물이 나서 끝까지 읽지도 못했어요. 그날 결혼식장의 모든 하객들이 우리 모자의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더군요. 이제 우리 집 감나무 아래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대식이의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40년 전 그날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특히 큰 손주가 할머니, 나랑 감나무에서 놀자. 하고 부를 때면 마치 어린 민석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가슴이 따뜻해져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아빠가 정말 그렇게 장난꾸러기였어요? 하고 물을 때면 대식이는 부끄러운 듯 웃곤 하죠. 대식이 내외는 옆집에 살면서 매일 저를 찾아와요.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해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시간을 이제는 하나씩 다시 채워가고 있다고. 매일 아침 감나무 아래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순간의 이별이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긴 시간 끝에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니.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행복이니까요. 여기까지 김정희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이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기적을 만들어냈죠.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이 사연이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사연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